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트레이더 멘토르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뷰 사용 방법과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트레이딩뷰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차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볼 찾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차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선물, 외환, 크립토, 지수, 채권, 경제 등 모든 차트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주는 것이 트레이딩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테슬라라는 주식을 보고 싶다면 전체를 클릭하시고 테슬라 티커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라는 종목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티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에 테슬라라고 치면 이 티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커를 확인하신 후 클릭해서 테슬라 종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표 선정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표는 스토캐스틱과 RSI를 강조해 드렸는데요. 스토캐스틱과 RSI를 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간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별표를 통해 즐겨찾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세줄, 그리고 가로줄, 패러렐 채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해두면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추세 기반 확장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붓과 이 네모도 많이 사용하니 이것까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수 포지션과 가격 범위까지도 즐겨찾기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표 VP, VR에 대해서도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 POC라는 것을 체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풋에서 로우 사이즈를 600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색깔을 다 다르게 해두고 이 라벨도 오른쪽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들로 표현을 해서 조금 손쉽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트 크기를 줄여서 저는 보기 쉽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 트렌드 라인도 체크를 해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기간 피보나치 되돌림은 설정에 들어가서 이처럼 제가 1, 1.618, 1.13을 선택해 주신 후 저는 센터와 미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폰트 크기는 10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트렌드 라인은 저는 체크를 하지 않으나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쓰는지를 손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트렌드 라인들을 일단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세팅이 정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테슬라 매수 구간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28일에 테슬라 매수 구간을 공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점으로 리플레이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피보나치 스탑헌팅 레벨을 구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되돌림이 모두 이탈되었으니 그 아래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를 찾아주는 게 피보나치 스탑헌팅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스탑펀딩 레벨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이 되돌림들은 전부 다 이탈이 된 것이고 이 스탑펀딩 하나만 남아있으므로 저는 설정을 통해서 이 되돌림 레벨들은 보기 어려우니 삭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복잡하니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보나치 스탑펀딩 레벨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스탑펀딩 레벨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 되돌림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파동으로 보이는 것은 고점과 저점, 그리고 나온 고점을 기준으로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해서 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곳은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입니다. 또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점, 저점, 고점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들은 계속 보시면서 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구간도 이렇게 겹쳐있는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VP, VR 매물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P, VR 매물대는 가로줄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매물이 많은 곳, 이런 구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이제 이 구간들은 생략해주고 이렇게 볼록 들어간 부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들,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들을 기준으로 그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청산맵입니다. 청산맵은 테슬라에는 존재하지 않고 비트코인 코인들에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생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세선과 평행 채널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보이는 추세선은 이런 상승 추세선입니다. 저점과 이 저점을 이용해서 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 구간들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이 되었으므로 이 상승 추세선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해서 그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이탈되고 리테스트 후 하락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긋는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고점을 이용해서도 그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평행 채널도 그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점 두 개와 고점 하나로도 그을 수 있고 고점 두 개와 저점 하나로도 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점 두 개와 이 저점 하나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이버전스와 스토캐스틱입니다. 제가 다이버전스와 스토캐스틱은 내려왔을 때 과매도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제가 첫 번째 피보나치 되돌림, 스탑헌팅, 추세 기반, VP, VR 매물대, 추세선과 평행선을 이용해서 컨퍼런스 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7, 8, 6 구간과 추세 기반, 되돌림 1 구간, 그리고 평행 채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VP, VR 매물대까지 모두 겹치는 구간인 이 구간을 컨퍼런스 존으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 컨퍼런스 존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컨퍼런스 존에 왔을 때 다이버전스도 저점 부분에 있으며 스토캐스틱도 저점 부분에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목표가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에서는 제가 25%로 익절하면 그냥 가장 편하다. 즉 매수를 하고 현재 25% 정도가 상승했을 때 그냥 익절을 해버리면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와 피보나치 382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들은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 존을 구한 후 이 파동을 보시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동을 보시면 이 파동에 대해서도 되돌림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이 파동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준 후 이 382 구간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382 구간과 매물대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것은
현재 이 매물대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오게 된다면 하락할 확률이 좀 높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618 구간과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오면은 전액 매도해야겠구나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2 구간은 보통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구간까지는 보통 상승해준다는 게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618 구간에 왔으니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것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를 어떻게 잡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일봉에서는 보통 10% 정도를 둡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786 구간에서 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786 구간에서 샀으니 손절은 보통 886 구간, 그 다음 피보나치 레벨에서 손절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해서 매수를 786 구간에서 했으면 손절은 886 구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한다면 손절률이 좀 크게 됩니다. 손절 구간을 이렇게 크게 잡았다면 익절 구간도 크게 잡아야 손익비가 적어도 손절할 때는 1, 익절할 때는 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비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손절가를 나는 10%로 잡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더 응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평행 채널을 했을 때 이 평행 채널이 완벽하게 이탈되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손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이탈됐다고 판단했던 분들은 여기서 손절하신 분도 있겠죠. 따라서 잘 파악해서 손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나와 있으므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피보나치 되돌림이 여기를 저점으로 잡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 조정, 이렇게 큰 상승으로 보신 분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구간을 저점, 이 구간을 고점으로 잡아서 피보나치 되돌림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보나치 스탑헌팅 레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상승 파동으로 보고 이게 만약 전부 다 이탈했을 때 어디서 매수할 수 있냐, 이것이 스탑헌팅 레벨입니다. 따라서 저점과 고점을 두고 스탑헌팅 레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탑헌팅 레벨만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이 전부 다 스탑헌팅 레벨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세 기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파동이겠죠? VP, VR 매물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물이 많은 구간, 이런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이 적은 구간도 이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푹 들어간 구간입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다 표시해 본 후에 이젠 추세선과 평행 채널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맵은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중요하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추세선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컨퍼런스 존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추세선이 겹치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 겹치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 구간도 추세 기반 스탑펀딩이 겹치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추세선과 모두 다 겹치는 구간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컨퍼런스 존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엄청난 과매도 상태이며 스토캐스틱도 저점인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올 때 이걸 확인하시고 다이버전스와 스토캐스틱도 겹치는구나, 완벽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선은 약간 이탈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4시가 모은 15%라고 말씀드렸으므로 저는 목표가를 15%로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파동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이 파동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클릭해 주신 후에 이 382 구간에서 1차 익절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따라서 한 7% 구간에서는 1차 익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 매물대 보이시나요? 정말 많은 매물이 있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618 구간과 겹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혹은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간에서 익절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5%에서 익절하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2% 정도, 13% 정도랑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겹치니 난 이 구간에서 그럼 익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차트가 이것까지 크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익절로 세팅을 했으니 아쉬워하지 말고 익절로 놓아주시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코인도 컨퍼런스 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그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파동이 여기서 끝이 났고 이게 새로운 파동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저점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가 새로운 파동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은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이런 겹치는 구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들은 또 나중에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 좋은 컨퍼런스 구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처럼 지금은 이미 반등이 나왔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괜찮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8이랑 618이 겹쳤던 구간이죠. 그럼 이번에 VP, VR 매물대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구간에서는 제가 확률 높게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미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지우고 이미 반등이 나온 구간을 지우고 반등이 아직 안 나온 구간들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볼록 나온 곳, 다시 움푹 들어간 곳, 그리고 볼록 나온 곳, 다시 움푹 들어간 곳, 이런 식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맵은 잠시 생략하고요. 추세선과 평행 채널도 구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꼭 매매하실 때 청산맵은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세선은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다이버전스와 스토캐스틱은 내려왔을 때 그때 상태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저는 컨퍼런스 존을 잡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깜빡한 게 있는데요. 스탑헌팅과 추세 기반인데요. 스탑헌팅은 이 파동에서 상승 파동이 모두 다 이탈되지 않았으므로 스탑헌팅을 아직 구할 필요는 없어서 구할 필요가 없고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 되돌리면 꼭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준다면요. 이 구간들이 많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은 많은 근거들이 겹치니 프라이스 액션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즉, 이 구간이 컨퍼런스 존이구나.
그러면 이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13과 겹쳐서 컨퍼런스 존을 구해보겠습니다. 382, 0.5, 그리고 382 구간, 0.5 구간, 786 구간, 그리고 VP, VR 매물대 구간, 그리고 1.13 추세 기반 확장 레벨과 추세선 이렇게 모두 겹치는 구간에서 저는 컨퍼런스 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려올 때 다이버전스와 스토캐스틱도 저점 구간에 있으면 컨퍼런스 존이 확실하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리플레이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컨퍼런스 존에 왔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다이버전스도 저점 구간에 있고 스토캐스틱도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점 구간에 있으니 저는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는 이 파동에 대해서는 이미 반등이 나왔고 이 파동에 대해서도 반등이 나왔고 이 파동에 대해서는 아직 반등이 안 나왔으므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주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 382 구간에서 1차 익절 그리고 혹은 0.618 구간 혹은 0.5 구간에서도 이렇게 익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절가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주었을 때 786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 피보나치 레벨인 886 구간에서 손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익비 세팅을 익절을 할 때는 대략 한 8% 그리고 손절을 할 때는 6% 그래서 1대1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신 분들은 0.5에서 매수했으니 618에서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니 손익비만 세팅을 잘 하셔서 피보나치 되돌림 그 다음 레벨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고요. 익절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로 382 구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382 구간을 익절 구간으로 세팅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보면서 다시 컨퍼런스 존을 잡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우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하나 가지고도 매매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레이더들은 이 다이버전스 가지고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탑 트레이더들 중 한 명은 스토캐스틱 하나 가지고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모두가 겹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스토캐스틱 하나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겹치는 구간, 즉 컨퍼런스 존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얼마나 승률이 높을까요? 즉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강의를 모두 듣게 된다면 80%의 승률을 약속했지만 사실 80%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컨퍼런스 존에서만 매매를 한다면요. 근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컨퍼런스 존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리 때문이죠. 왜냐면 그 컨퍼런스 존을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고 매매를 참아야 되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컨퍼런스 존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컨퍼런스 존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컨퍼런스 존에 오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실력은 나중에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심리를 잘 컨트롤하느냐, 기다릴 구간에선 기다리고 매매할 구간에선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중 관리를 했느냐, 내가 계속 매매를 할 때 100% 시드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혹은 비중을 관리해서 50%, 60%로 관리하는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풀시드 베팅은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지, 내가 현물만 하진 않는지, 선물만 하진 않는지,
현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물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물만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선물과 현물의 비중을 꼭 나누셔야 합니다. 선물은 계속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잃을 때는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현물의 비중도 두시라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차트도 중요하지만 심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정말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고 매매에 임해야 내가 언제 매매를 할지, 그리고 언제는 매매를 쉬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하고 내가 정한 컨퍼런스 존에서만 매매하는 것, 그것만이 승률이 80% 이상으로 만들어주며 돈을 버는 길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